오늘은 최근에 저PBR 관련주, 은행주들이랑 증권주, 보험주들이 이때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현대차, 기아, 주주 하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 원래 은행들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35%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21선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죠. 근데 생각보다 인센티브랑 그리고 페널티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금과 채찍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은행주들을 계속 투자해야 되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배당 기준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하나금융지주는 결산 배당이 이제 어제였었죠. 월요일이 그때 배당락을 맞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였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배당락을 맞았고, 그래서 이번 1분기 배당락도 맞게 되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은행주들, 저 PBR 관련주들 말고는 좀 어떤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곳은 물론 다른 곳들도 많습니다. 저는 엔터도 좋게 보고 있고요, 임플란트도 좋게 보고 있고, 수출이 잘 늘어나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관련된 기업은 저는 클래시스를 한번 다뤄보고자 할게요. 클래시스는 저는 사실상 예전에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클래시스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클래시스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클래시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이제 저PBR 관련주들인데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클래시스의 주가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26% 빠졌습니다. 빠지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다시금 턴어라운드 하나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클래시스의 주봉을 보면 그래도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19년도 대비해서 76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26%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폭이 어느 정도 감소를 했죠. 그리고 사실상 클래시스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26% 빠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 실적이 빠진 거는 아니에요. 클래시스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18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거의 이렇게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긴 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냐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당연히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 그때 보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4%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33%, 30%, 28%, 올해도 28%고 내년도에도 한 2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30% 평균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러면 원래 피터 린치가 PEG라는 개념을 얘기했었죠. PEG가 1이라고, 이렇게 PEG가 1이면 어느 정도 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PEG가 1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상승률 대비해서 PER이 그에 준하는 수준이 돼야 PEG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상승률이 30%라 그런다면 적어도 PER을 30배 정도는 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클래시스의 지금 PER을 보면 그렇게까지 사실상 높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22년도 그때는 15배 정도, 요때는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근데 요때를 제외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26배, 27배, 23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상승률이 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PER 23배 정도면 합당한 수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당좌 비율도 굉장히 높고 유보율도 높은 걸로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ROE도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가장 미친 거는 마진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와, 진짜 뭐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50% 나오는 기업이면 한 PER이 한 23배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PBR 관련주들이 앞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요 자금이 또 어딘가로 쏠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계속해서 수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클래시스 같은 곳이 조금 이렇게 자금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주주 환원에 대한 뭐 정치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죠. 근데 클래시스도 최근에 보면 자사주 취득을 거의 한 200억 정도 했어요. 200억이라는 뭐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뭐 성장주죠. 성장주들은 원래 이렇게 배당도 잘 안 주고 자사주 매입도 잘 안 해요. 근데 클래시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식 소각도 하고 있죠. 최근에 250억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기취득 자기주식, 그러니까 뭐 이번에 계속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를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최근에 탑업인 주식 출자를 했었죠. 이루다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양수 금액을 거의 한 4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루다 지분을 인수했는데,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그러니까 시너지 창출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다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랑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따 이루다가 뭔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루다의 지분 구조를 보면, 그래서 클래시스가 지금 18%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콜옵션도 아마 이 옵션 사항에 있었을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거의 한 36%, 거의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루다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면 뭐 고주파 수술기, 그리고 레이저 수술기, 복합 수술기, 뭐 세부적으로 보면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하여 피부 표면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진피층까지 전달된 고주파 에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부열로 각종 피부 질환 치료, 그러니까 뭐 피부 질환 치료, 뭐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전문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클래시스랑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북미 쪽으로 매출 비중이 좀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래시스는 사실상 북미보다는 국내랑 그리고 남미, 뭐 브라질이랑 그리고 아시아, 뭐 태국 이런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클래시스가 못하고 있는 쪽으로 얘네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좀 클래시스가 또 북미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너지 쪽으로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다의 뭐 매출 현황을 보면 의료기기 61%, 뭐 기타 뭐 소매품 비중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소모품 비중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이루다의 영업이익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2023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삐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삐극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PER, PBR 보면 뭐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뭐 17% 정도면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루다에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 거는 뭐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이루다에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 거는 나쁘지 않긴 한데, 얘네들이 어찌 보면 클래시스가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거의 한 36% 정도가 차지한다 그랬죠. 반대로 김용환 최대 주주는 지분율이 좀 떨어져서 2대 주주로 떨어지겠죠. 근데 김용환 최대 주주가 완전히 엑시트를 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기존 물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클래시스가 경영권만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클래시스에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도 보면, 클래시스 내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클래시스한테. 근데 내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경영권만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한테 실질적인 이득은 뭘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뭐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지분을 인수한 거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뭐 요런 거는 뭐 클래시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그래도 뭐 클래시스가 완전히 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완전히 나빴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인모드가 있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전 세계 1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클래시스랑 인모드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5년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클래시스는 거의 448% 올랐어요. 근데 인모드는 205%,
40% 거의 한 3배가량 올렸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2023년도 중반 요때부터 클래시스는 어느 정도 옆으로 뭐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완전히 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인모드는 이렇게 떨어지고 클래시스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냐라고 보면 인모드는 일단 어떤 기업인지는 한번 뭐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뭐 딱 봐도 뭐 턱라인 만드는 인모드 당연히 뭐 그리고 매일 인모드 하는 의사 요거를 보면 피부과 피부 미용에 대한 뭐 기업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클래시스랑 확실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모드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2013년도 2012년도 거의 한 말 요때부터 좀 영업이익이 막 증가를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뭐 YOY 쿼털리 크로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율을 보면 거의 증가를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모드의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클래시스는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클래시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모드의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뭐 완전히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45%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201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모드의 PER 추이를 보더라도 2011년도 그때는 한 31배, 45배, 뭐 36배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12배, 13배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성장 동력이 많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모드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PER이 이렇게 싸기 때문에 인모드를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클래시스의 뭐 PER이 완전 30배 넘는 것도 아니고 PER이 그래도 한 23배 정도면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뭐 50% 그리고 영업이익도 인모드랑 다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30%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인모드 대비해서 뭐 클래시스가 뭐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 뚜렷이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도 뭐 글로벌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피어 그룹들이랑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클래시스를 봤을 때는 피어 그룹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모품도 많고요. 그리고 뭐 슈링크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리고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최근에 좀 밀고 있죠. 볼뉴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냥 다들 피부 미용을 하는 제품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한국 22%, 이거는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 국내는 21% 성장을 할 때 근데 아시아, 중남미, 유럽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수출 성장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아시아는 대표적으로 태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8% 성장을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중남미 쪽으로는 브라질 쪽에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64%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랑 중동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35% 그리고 국내를 제외한 65%는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브라질 중남미 쪽으로는 2010년도만 하더라도 15% 매출 비중이었는데 거의 이게 한 2배가량 증가를 해서 2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쪽으로만 갖춰져 있는 내수 쪽으로만 갖춰져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 매출 추이를 보면 뭐 한국 23%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고 해외 쪽으로 뭐 54%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브라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국 쪽으로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국내 장비 쪽으로는 설치 및 소모품 비중을 보면 슈링크랑 슈링크 유니버스 대표적인 제품이죠. 얘네들의 누적 판매 대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소모품 매출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와 같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 비중이 중요한데 클래시스의 소모품 비중은 거의 한 55%대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소모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품 뭐 슈링크랑 슈링크 유니버스 파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계속해서 얘네들을 파는 주기
주기가 짧은 거는 아니잖아요. 얘네들 뭐 제품이 고장이 날 때 아니면 뭐 새로운 업그레이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 그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소모품 같은 경우 뭐 카트리지나 팁 같은 경우는 얘네들 슈링크랑 슈니크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비중이 가장 중요한데 어찌 보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중에서 소모품 비중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뭐 소모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해외 쪽으로도 보면 소모품 비중이 41%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장비 쪽이랑 소모품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44%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PBR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기업을 이제 저PBR 관련주들을 판다면 어떤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클래시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은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엔터 관련주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임플란트 이런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관련돼서는 제가 추후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방향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클래시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뭐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새롭게 뭐 사업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쓴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동산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매각은 대표적으로 뭐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입 같은 경우는 주주들은 이 클래시스의 오너가 아니잖아요. 오너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입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주들은 오너가 아닙니다. 뭐 투자해봤자 한 3년, 4년 요 정도인데 부동산에 매입해서 주주들한테 그렇게까지 실익은 없거든요. 뭐 당장 이렇게 주주 하나 어떻게 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주주 환원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클래시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